우리 마음은 현실적인 마음과 이상적인 마음,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은데요. 이상적인 마음은 이제 발보리심을 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마음이라고 그래요. 발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마음. 그냥 깨달음도 아니고 위 없는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그러죠. 이걸 한문으로 하면 무상정등정각. 위 없이 고르고 바른 깨달음. 나는 이 생에 반드시 위 없이 고르고 바른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제 발보리심 하는 거죠. 순간순간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 공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이 하는 행주, 자와, 어묵, 동정 모든 순간순간이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다. 나의 목표는 오로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발보리심 한 자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스님들은 출가한 사람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끼어있다. 그러면 이제 탁해졌다. 그러면 이제 타락해 간다. 어느 것이 비중이 더 많느냐에 따라서 욕심 많은 중이다. 아니면 참 훌륭한 큰 스님이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척도가 바로 발보리심의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발보리심이 돼 있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 발보리심이 되려면 현실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조화를 잘 유지해야 되거든요. 발보리심은 돼 있는데 위 없는 깨달음을 이뤄야지 하는데 사람을 기만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 사람을 무시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맨날 이야기만 하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패가 갈려. 웬 청팀, 백팀 이런 식으로 서로 갈려서 무슨 반은 무슨 반, 경전반은 경전반, 불교대학반은 불교대학반, 합창반은 합창반, 다도반은 다도반. 이러면 자기들끼리는 또 잘 뭉치는데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아. 이러면 이것은 발보리심한 자가 이게 발보리심한 게 맞나? 우리가 완전한 발보리심이 있는데 이 완전한 발보리심은 자타일시성불도거든요. 나만 깨달음을 이루겠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다 함께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갈등하게 하게 되고 서로 반목하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한 발보리심이라 하기가 어렵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 3인 가족, 4인 가족이 서로 행복해. 서로 우리 모두 지혜를 위해서 살아가자. 아들아, 네가 좀 더 지혜로워져야 되지 않겠니? 어머니도 지혜로워야죠. 이렇게 서로가 지혜를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에서 우리는 도량이 될 수가 있죠. 집이. 수행 도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서로 언제 봤는지 모르게 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뚱하니 있고 화가 난 듯이 있으면 이러면 공부할 때 자선하고 그럴 때 또 봉사하고 그럴 때 지정신이 하겠어요? 자꾸 생각이 나죠. 짜증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나의 발버릇임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주는 그런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나의 이상적인 발버릇임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현실적으로 무너지면 발버릇임은 좀먹게 되고 그리고 병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맨날 보고 자주 보는 사람하고 잘 지내기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도량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량이 큰 사람, 도량이 작은 사람 이렇게 할 때 도량이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지 않겠나?
근데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이 궁합이 잘 맞아서 그냥 어느 때나 늘 좋으면 이거는 뭐 꼭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넓다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 동성보다는 이성, 세대 같은 세대보다는 서로 다른 세대, 뭐 20대하고 60대하고 뭐 아이랑 노인하고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 여자도 젊은 남자, 나이 든 여자, 나이 든 남자, 젊은 여자 뭐 이렇게 또 그리고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또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색깔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누구는 진보, 누구는 보수, 누구는 친북적인 성향, 누구는 친미적인 성향, 친중적인 성향. 이 서로 성향들이 다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고 또 피부색이나 또 학력, 또 재산의 정도 이런 사람 이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것이 서로 이렇게 화합이 잘 되고 서로가 양보해주고 상대 것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러면 이제 정말 발버리심을 하는데도 더 훨씬 더 이 훌륭한 지혜를 얻는데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달라. 마음이 좁으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거 위험하다고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결혼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남자 여자 같이 남자 여자는 이게 달라요. 유전자가 달라요. X, Y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유전자가 다르다는 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서로 같이 사는 거는 이제 그 음양이 서로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탁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는 음양이 탁 붙는 거지만 핵폭발이 된다니까요. 서로 다르면 핵폭발이 돼. 그래가지고 도저히 한 달도 같이 못 살고 1년도 같이 못 살고 헤어지는 경우가 헤어지면 차라리 나아요. 헤어지면 차라리 나아. 안 헤어지고 계속 있으면 둘 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생명이 빨리 단축해서 병원에서 가보니 당신은 암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러게 될 수가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사실 서로 다른 것이 만났을 때, 음양이 만났을 때 완전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랑 만나면 완전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이해하려고 배려하려고 노력할 때 그게 완전해지는 거지. 나는 나대로, 나는 양이야. 절대로 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음이야. 절대로 양을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음한 것이, 어떻게 양한 것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어? 부끄러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죠. 서로 이렇게 마음이 넓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배려해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할 때 발버리심도 지혜를 향한 이게 자기 변화의 욕구와 자기를 변화시키겠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거든요. 남이 말을 안 들어도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집이니까요. 아집을 꺾으려고 내가 나한테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변화를 해야지 나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자기 변화 의지가 전혀 없으면 그러니까 발버리심의 생각이 전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직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잘 지내고 서로 행복하려고 또 부부면 부부 또 부모 자식이면 부모 자식 또 절에 오면 절의 사람들 또 늘 보는 이런 사람들하고 좀 감정 갈등이 있고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도 그것을 스스로 잘 극복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걸 수행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훨씬
현실도 행복하고 이상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건강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저보고 자꾸 뜨순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요. 뜨순 밥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뜨순 밥. 뜨순 밥보다 좋은 건 찬밥이에요. 예, 쌀이 차가워지면 밥이 차가워지면 거기에 있는 탄수화물들이 그 저항성 전분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저항성 전분이 되면 실제로 이렇게 뭐 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 안 되긴 해요. 찬밥이 소화 안 되는 거 맞아요. 찬밥이 소화 안 되는 거 맞는데 소화 안 된다는 건 분해가 천천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화가 빨리 돼야 돼. 왜냐하면 밭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밭일, 논일이 얼마나 일이 많아요. 무거운 거 많이 지고 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힘을 써야 되니까 탄수화물이 바로바로 분해되는 것이 나은데 지금은 탄수화물이 바로 분해되면 안 되겠죠. 그런 이제 음식료들이 너무 많아요. 설탕 들어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탄수화물이 빨리 분해되면 인슐린 저항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당뇨의 원인이 되고 고지혈증 별의별 콜레스테롤 수치 아유 너무 골치 아파져요. 소화가 요즘에는 늦게 되는 게 사실은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소화가 늦게 된다라는 것은 분해가 천천히 돼서 대장까지 쭉 간다는 거예요. 식은 밥은 대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따뜻한 밥은 위에서 그냥 다 녹아. 그냥 탄수화물에서 다 분해가 돼. 그런데 식은 밥은 대장까지 가요. 특히 효과 있는 식은 밥은 냉장고 밥이에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냉장고 온도에 딱 좋아요. 냉장고 1도에서 4도 사이에 밥이 6시간 이상 정도 보관이 돼 있다면 그거는 저항성 전분으로 거의 다 바뀐 거예요. 그거 먹으면 고구마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혈당이 금방 올라가지 않고 대장까지 그냥 우리 비싼 우엉 사 먹기 힘들고 뭐 하기 힘들잖아. 그렇게 맨날 우엉 사 먹기 힘드니까 밥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에 해가지고 저녁에 그거 꺼내가지고 먹어요. 스님 저는 찬 거 못 먹겠는데요. 이렇게 쪄먹어도 돼요. 일단 한번 냉장고 들어가서 8시간 이상 있었던 밥은요. 그걸 데펴 먹어도 저항성 정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식은 밥이라 하더라고. 금방 한 밥이 아니면 전부 다 식은 밥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러는데 난 그런 생각도 했어. 밥을 어제 저녁에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다가 아침에 그걸 데펴 먹으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맛은 아무래도 금방 한 밥이 바로 맛있겠죠.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혈당에 대한 거는 정말 우리가 혈당 기준으로만 삼아도 음식을 먹을 때 이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거냐, 혈당을 올리지 않는 거냐 이것만 기준으로 좀 삼고 음식물을 먹어도 맛도 즐길 수 있을 뿐더러 건강을 우리가 챙길 수 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거는 이렇게 훨씬 가래로 막을 걸 포크레인 막아야 되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건강할 때 혈당이 여러분들이 당뇨가 아니다면 지금 행복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식습관은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식습관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게 돼.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오든 20년 후에 오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혈당을 좀 많이 높이는 거다. 혈당 수치를 높이는 거다.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저혈당이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럼 밥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밥하고 반찬하고 거의 2배. 대신 반찬은 안 짜게 해야 되겠죠. 반찬을 많이 먹고 밥을 적게 먹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밥은 탄수화물로 변하겠지만 다른 것들은 대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하면서 혈당이 그렇게 높아지질 않아요. 근데 국수를 먹을 때 국수만 딱 그렇게 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반찬 잘 손 안 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건강한 사람이야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것이 반복되고 그러면 혈당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게 돼요.
굉장히 큰 문제. 20대, 30대야 문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국수를 먹더라도 야채를 많이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짜장면 같은 것도 혈당을 금방 높여주는 그런 음식이 돼서 라면도 역시 마찬가지고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먹을 때 항상 야채들을 훨씬 더 많이 먹어준다면 그러면 이제 포만감도 있고 그럼 면이나 밥을 좀 더 적게 먹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제 과자 같은 거는 야채가 없잖아. 그래서 과자 같은 거는 나 꽃갈콘 참 좋아하는데 과자를 이게 과자 같은 거는 이게 그 야채가 없어요. 그냥 과자만 계속 먹게 돼요. 한 봉지 뚝딱 하면 이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안에 뭐 다른 성분도 있기 때문에 좀 사실은 위험한 음식들이다. 위험한 음식들이다라는 걸 알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카콜라 이렇게 그 펩시콜라 뭐 칠성사이다 한 병 한 잔 이렇게 들이킬 때 야, 이 안에 설탕이 지금 얼만큼이야 이러면서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먹어야 되겠죠. 요 안에 이게 그냥 설탕물을 완전히 먹는 것이라는 걸 안다면 그럼 우리가 좀 조심하게 되죠. 이렇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여기에 이만큼의 설탕이 들었네 라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좀 줄이게 되고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진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당뇨 걱정이나 다른 고혈압이나 아니면 심장병 또 이렇게 폐나 이런 뭐 신장 뭐 이런 데 대한 병들을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어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성불하세요.